여기 평범해 보이는 팝콘 깡통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조지아주의 한 주택 욕실 수납장 깊숙한 곳 담요 더미 아래에서 이 깡통이 발견됐는데요. 이 깡통 안에 숨겨져 있던 건 바로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가치로 무려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 넘는 돈이었죠.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깡통의 주인은 제임스라는 한 남자였지만 사실 이 돈의 진짜 출처는 인터넷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암시장, 바로 실크로드였습니다. 오늘은 FBI가 쫓고 부패한 정부 요원들이 꼬이고 결국엔 미국 정부를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고래 중 하나로 만들어버린 다크웹 실크로드와 실크로드 창시자 로스 울브리히트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로스 울브리히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텍사스 출신의 보이스카우트였고 물리학을 전공한 공대생이었죠. 친구들은 그를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학구파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간 로스는 자유지상주의 철학에 깊이 빠져듭니다. 정부의 간섭은 악이다. 내 몸과 의식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2011년 그는 자신의 철학을 실현할 완벽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첫째, 내 위치를 숨겨주는 토르 브라우저. 둘째, 내 계좌를 숨겨주는 비트코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정부가 절대로 추적할 수 없는 완벽한 자유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이곳은 암시장계의 아마존이었습니다. 판매자들은 친절하게 고객 응대를 했고 구매자들은 별점을 남겼죠. 로스는 이곳에서 자신을 공포의 해적 로버츠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에 나오는 해적 선장의 이름이죠. 사이트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거래액만 12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당연히 FBI, DEA, 국토안보부까지 미국 전 수사기관이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버는 아이슬란드 어딘가에 암호화되어 있었고 운영자는 그림자 속에 있었죠. FBI가 최첨단 해킹 기술로 그를 잡았을까요? 아니요. 그를 잡은 건 구글 검색 한 번이었습니다. 국세청의 베테랑 수사관 게리 알포드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이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홍보를 위해 어디선가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는 2011년에 인터넷 게시물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슈르머리라는 포럼에서 알토이즈라는 아이디가 쓴 글을 발견합니다. 실크로드라는 사이트 아세요? 익명 아마존 같아요 라며 은근슬쩍 홍보하는 글이었죠. 수사관은 이 알토이즈가 쓴 다른 글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알토이즈가 IT 전문가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연락처로 자신의 본명 이메일을 남깁니다. 천재적인 해커가 고작 이메일 주소 하나 때문에 꼬리가 잡힌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막장 드라마입니다. 로스를 잡겠다고 투입된 연방 요원들이 돈맛을 보고 타락해버렸거든요. 마약 단속국의 칼포스, 그리고 비밀경호국의 숀 브리지스, 이 두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건은 실크로드의 직원이었던 커티스 그린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비밀경호국 숀 브리지스 요원은 압수한 커티스 그린의 관리자 계정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걸 수사에 쓴 게 아니라 몰래 실크로드 금고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데 썼습니다. 문제는 누가 훔쳤냐는 겁니다. 숀이 커티스 그린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돈을 훔쳤기 때문에 운영자인 로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었던 직원이 내 돈을 들고 날랐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로스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거물급 약팔이 노백이 연락해 돈을 훔쳐간 저 배신자를 처리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약팔이 노배 정체는 바로 아까 말한 마약 단속국의 부패 요원 칼포스였습니다. 두 요원은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돈도 챙기기 위해 아예 한편의 연극을 짓기로 합니다. 그들은 이미 체포해서 데리고 있던 커티스 그린을 호텔로 끌고 가서 욕조에 묶어놓고는 얼굴에 캠벨 치킨 수프를 부어버립니다. 마치 심한 고문을 당해 토사물을 쏟고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칼포스는 이 끔찍한 가짜 시체 사진을 로스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본 로스는 죽일 수밖에 없어서 유감이다라며 차갑게 반응했고 약속한 비용을 입금해줬습니다.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던 그가 부패한 요원들의 함정에 빠져 진짜 청부업자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팔아넘긴 이 두 요원, 결말은 어땠을까요? 먼저 비밀경호국의 숀 브리지스, 그는 실크로드 수사 도중 약 82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와 자금 세탁 혐의를 합쳐 8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당연히 몰수당했고요. 마약 단속국의 칼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수사 과정에서 7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빼돌리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5년에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한편 로스를 향한 수사망은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글렌파크 도서관, 로스 울브리히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도서관 안쪽 공상과학 소설 코너로 걸어가 자리를 잡더니 자신의 삼성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주변에는 사복을 입은 FBI 요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바로 덮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로스가 낌새를 채고 노트북 뚜껑을 닫아버리면 하드디스크가 즉시 암호화되어 모든 증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FBI는 시카고에 있는 또 다른 요원과 합을 맞춥니다. 당시 시카고에서는 제라드
요원이 미리 체포한 실크로드 직원의 계정을 뺏어서 몰래 접속해 있었는데요. 제라드 요원은 도서관에 있는 로스에게 채팅을 겁니다. 보스, 관리자 페이지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와 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건 미끼였습니다. 로스는 아무 의심 없이 이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에서 가장 깊숙한 공간인 실크로드 관리자 패널에 로그인했습니다. 그가 비밀번호를 치고 접속한 바로 그 순간 대기하던 요원들에게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타깃 로그인 확인, 진입해. 로스의 등 뒤에 앉아있던 남녀 요원 2명이 갑자기 부부싸움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도서관의 정적을 깨는 고함 소리에 로스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한눈을 판 0.1초. 옆에 대기하던 다른 요원들이 몸을 날려 로스의 노트북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준비해둔 USB 장치를 꽂았습니다. 노트북이 절대로 잠들지 않게 만드는 장치였죠. 화면에는 그의 아이디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있는 모습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고스란히 떠 있었습니다. 완벽한 게임 오버였습니다. 로스는 체포됐고 실크로드도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당국이 압수한 비트코인 외에 사라진 비트코인이 더 있었거든요. 바로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그 치토스 깡통 속에 들어있던 4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입니다. 범인은 제임스 종. 2012년 당시 22살이었던 이 대학생은 실크로드 결제 시스템의 치명적인 버그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출금 버튼을 1초 안에 아주 빠르게 여러 번 더블 클릭하면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돈이 중복으로 인출되는 것이었죠. 그는 이 단순한 더블 클릭으로 순식간에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훔쳤습니다. 해킹이라기보단 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거죠. 그는 이 엄청난 돈을 숨기고 10년 가까이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2021년 최신 추적 기술로 무장한 국세청 수사팀이 10년 전에 그 작은 거래 기록을 찾아냈고 결국 조지아주에 있는 그의 집을 덮쳤습니다. 수사관들은 화장실 벽장 깊숙한 곳, 담요 더미 아래에 숨겨진 낡은 깡통 안에서 4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든 컴퓨터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미국 법무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융 압수 사건이었죠. 이 덕분에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비트코인 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번엔 미국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2014년에 실크로드 사건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약 14만 4천 개를 경매로 팔아치운 적이 있거든요. 개당 300달러에서 최대 60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말이죠. 정부가 이때 벌어들인 돈은 고작 6,6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무려 1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한 상원 의원은 정부가 비트코인을 너무 일찍 팔아치우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수십조 원의 손해를 입혔다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1년에 제임스 종에게서 압수한 5만 비트코인을 두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압수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자산으로 비축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범죄 수익이라며 헐값에 팔아치우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2015년 로스 울브리히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번에 4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감옥에서 죽으라는 판결이었죠. 하지만 12년이 지난 2025년 1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로스 울브리히트를 전격 사면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는 것이 이유였죠. 감옥에서 나온 로스는 2025년 5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단에 서서 수만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악명 높은 암시장 운영자였던 인물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컨퍼런스 공식 연설자로 등판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장면입니다. 로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암시장을 만든 범죄자일 뿐이니까요. 분명한 건 그가 만든 실크로드가 코인 세상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어떤 범죄도 디지털 장부 앞에서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로스의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